안녕하세요. 메이커 조립식 채널의 조립식입니다. 이번에는 스케치 프로퍼티 뷰에서 오브젝트 스타일하고 이쪽 셀렉션 부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브젝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오토 컬러가 중간에 껴 있는데 이 두 개를 좀 같이 봐야 됩니다. 앵글러 디프렉션이라고 하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데비에이션이라고 하는 두 부분이 같이 움직이는 팩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곡선 부분을 좀 다각화 해가지고 보여주는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형을 그려놓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원과 그 다음에 스플라인으로 이렇게 도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놨는데 에디트 화면 밖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곡선 그리고 원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가까이 보면 약간 여기가 이렇게 각져 있는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줌을 해서 보면 이런 부분 살짝 각이 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나요. 우리가 이제 에디트 화면에서 이제 있다가 밖에 나오면 이 원들을 이 뷰 화면에서는 어떻게 보여주게 되냐면 원이라고 하는 객체로 딱 보여주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작은 라인들을 이렇게 연달아서 그리는 방식으로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줌을 해보면은 뭔가 살짝 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각과 각 사이가 이제 하나의 어떤 선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드러워 보이긴 하지만 이제 객체가 많은 경우일 때는 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도 있겠죠. 연산이 좀 오래 걸린다거나 이런 일들을 발생을 시킬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뷰 화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간소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프로퍼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요 앵글러 디프렉션이랑 데비에이션입니다. 일단은 요 앵글러 디프렉션이라고 하는 건 각도 편차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선분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원을 이제 근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이런 선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부터 이제 원이 이렇게 따라가다가 점점점 벗어나겠죠. 이렇게 벗어나면은 어느 이제 각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 직선으로 근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직선을 이용해서 근사를 하도록 하게 되는 그 경계값에 해당을 하는 게 앵글러 디프렉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원 또는 곡선이 많이 꺾이더라도 한 종류의 직선으로 근사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앵글러 디프렉션이 크면 클수록 단순한 도형으로 이렇게 근사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보면은 데비에이션이 있는데 이 데비에이션은 어떤 거냐면 근사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근사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 실제 도형이랑 근사한 도형 사이에 실제 이제 값이 뭔가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하겠죠. 그 차이의 값을 얼마까지 허용을 하느냐라는 경계를 지정을 해주는 게 이 데비에이션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앵글러 디프렉션은 각도 편차니까 단위가 도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데비에이션은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0서부터 100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도형 사이즈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데비에이션 값은 실제 이제 물리적으로는 그 도형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요거를 이제 또 변화를 시켜가면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값은 이제 6.5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데비에이션은 0.5로 항상 기본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요 값이 예를 들어서 이제 90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제 앵글러 디프렉션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바로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앵글러 디프렉션은 일종의 리미트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허용하는 각이 90도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데비에이션이 충분히 작게 되면은 간소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데비에이션을 같이 바꿔주면 바로 간소화가 됩니다. 데비에이션을 한번 맥시멈으로 바꿔볼게요. 100으로 이렇게 바꿔보면 이런 식으로 간소화가 돼서 렌더링을 하고 보여주게 됩니다. 스케치 에딧 화면에서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보이지만 다시 스케치를 편집할 수 있는 화면으로 가면 앵글러 디프렉션과 데비에이션에 관계없이 부드럽게 보여주기는 합니다. STL 같은 경우일 때는 여기서 조절을 해가지고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간소화를 시키고 또는 더 촘촘하게 만들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별도의 설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뭔가 간소화하고 뭔가 더 촘촘하게 하고 해가지고 밖으로 익스포팅을 하는 용도라기보다는 이 뷰 화면에서 조금 더 빠릿빠릿하게 그런 보여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
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촘촘하게도 해볼게요. 100으로 되면 이렇게 됐었죠. 요거를 조금 더 촘촘하게 하면은 0.1 뭐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값을 다시 100으로 이렇게 놓고 앵글러 디프렉션을 6.5로 다시 바꾼다고 해서 바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반영이 되는 트리거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데비에이션 값이 변할 때 그때 바뀌게 되고요. 그냥 단순히 값만 변한다고 했을 때 바뀌는 건 아니고 데비에이션 값의 변화로 인해서 이 사용되는 미소 직선들의 개수가 바뀐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쭉 값을 내려보면 반영이 되지 않다가 많이 내려야 될 것 같아요. 6.5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값이 이제 바뀌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는 이렇게 변화가 생깁니다. 다시 0.5로 이렇게 바꾸면 다시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뭔가 픽셀들이 이렇게 보이는 게 있는데 이거는 데비에이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프리캐드 1.0이 아직 그 안티 엘리어싱 기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지난번에 좀 테스트를 해보니까 프리캐드 1.1 이제 다음 버전으로 나올 버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더라고요. 프로그램 전체가 해상도가 좀 높아져서 이런 픽셀들이 좀 잘 안 보이는 이런 식으로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한번 나오면 그때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보기로 하고요. 앵글러 디프렉션이랑 데비에이션은 이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토 컬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토 컬러가 툴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유저 프리퍼런스에서 설정한 색깔이 기본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펄스가 이렇게 돼 있으면 색을 선택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이긴 합니다. 근데 이 팩터는 의미가 없는 팩터입니다. 그래서 오토 컬러를 따로 우리가 만질 필요는 없어요. 트루 펄스로 바꿀 때 뭔가 변화가 생겼죠. 트루로 바꾸면은 밑에 아까 색상자들이 두 개 더 있었는데 없어져 버려요. 펄스로 바꾸면 이렇게 색상자가 생깁니다. 이 색상자의 정체는 라인 컬러랑 포인트 컬러, 즉 라인 요 색깔하고 그 다음에 이 라인을 이제 구성할 때 발생하게 되는 이 포인트들의 색깔들을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색상자가 언제 활성화가 되냐면 폴스일 때 활성화가 되는데 보셨듯이 스케치가 생성이 될 때 기본으로 여기가 true가 되면서 초기 값으로 그냥 요 색상자가 등장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거를 폴스로 바꿔서 이 색상자를 꺼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오토 컬러는 따로 건드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밑에 이제 드로우 스타일이 이렇게 있는데 이 드로우 스타일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 선의 그 모양을 좀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솔리드가 되면은 다 이렇게 연속되어 있는 선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대시로 되면은 점선, 그리고 다트로 되면 점들의 집합으로, 그리고 대시 닷으로 하면은 점선과 그 다음에 점으로 이렇게 이어지도록 그런 식으로 선을 만드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걸 가지고서 뭐, 중심선이라든가 이런 걸 표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를 좀 자주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서 대시로 우리가 솔리드로 뭐, 대시 닷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밖으로 DXF나 DWG로 익스포팅을 했을 때, 이 드로우 스타일이 함께 밖으로 익스포팅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프리캐드 안에서만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려서 이렇게 나가도 다시 실선으로 바뀐다라는 거, 그거는 좀 유념을 해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라이트닝이 있습니다. 이 라이트닝은 이제 조명에 관련 내용인데 조명의 각도에 대한 뭐 그런 내용은 아니고 요거는 이제 스케치에서는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스케치는 상관은 없는데 이제 드래프트 같은 데 보면은 단순히 그냥 면만 정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때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케치에서는 상관없지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프트 워크벤치에 가면은 여기서 뭔가 우리가 사각형 같은 걸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단순히 그 선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디스플레이 모드가 플랫 라인스로 나오게 됩니다. 이 안에 이렇게 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 면에다가 조명을 주게 되는데 단일면만 있을 때 이 라이트닝이 투 사이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바깥쪽 면에도 조명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요 안쪽 면이라고 할 수 있는 요 밑에 면, 밑에 면에도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위에서도 조명을 비추는 것처럼 바뀌고 밑에서도 조명을 받는 것처럼 성질을 갖게 하는 게 이제 라이트닝의 투 사이드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이 라이트닝이 원 사이드로 바뀌게 되면은 바깥면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는 조명이 들어오긴 하지만 안쪽 면 부분에서는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앞에처럼 이렇게 쨍하게 밝아지지 않잖아요. 조명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원사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만 이렇게 있을 때 안쪽 면이나 바깥쪽 면이나 이런 거를 구분을 할 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STL 같은 걸 편집하거나 할 때는 이제 여기가 안쪽 면인지 바깥쪽 면인지가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케치에서는 필요가 없는 속성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봐야 되는 게 라인 컬러인데요. 이 라인의 색깔을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이 라인의 색깔을 여기서 지정한 대로 바꿔줍니다. 노란색으로 바꾸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고요. 점은 여기 있죠. 점 여기에 몇 개 있는데 이 포인트들을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어 버리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라인 위스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 사이즈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라인의 폭, 그 다음에 포인트 사이즈는 이 포인트의 크기를 이렇게 바꿔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뭔가 어떤 이유로 이제 이 색상자가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워터 컬러에서 조금만 홀수로 바꿔주시면 다시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 여기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쉐이브 어피어런스가 있는데 이 쉐이브 어피어런스는 아까 다시 좀 드래프트 워크벤치로 가서 그냥 좀 이야기만 좀 드리자면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쉐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쉐입의 색깔을 바꿔주는 그런 기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어떤 쉐입 색이 바뀌게 되고 나중에 이제 바디를 가지고서 모델링을 이제 하게 되는 이제 그 상황일 때 바디의 색깔을 바꾸거나 할 때 이 색상자에서 바로 바꾸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은 그 바디를 할 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스케치 워크벤치에서는 요 쉐입 어피어런스는 불필요한 프로퍼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경을 마찬가지로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트랜스페어런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투명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객체가 투명하게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근데 꼭 여기서 이렇게 바꾸시지 않고 꼭 90이라는 값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숫자를 굳이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그 객체를 선택하고 이쪽에 보시면 토글 트랜스페어런시라고 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자동으로 70이 되도록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껐다 켰다를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어느 정도 투명한 것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그냥 숫자를 입력하지 마시고 우클릭해서 메뉴를 하시거나 단축키 VT를 이렇게 클릭하셔서 트랜스페어런시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케쳐 워크벤치에서는 필요가 없는 그런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바꿔도 스케치는 쉐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녀석이 투명도가 바뀌거나 하지는 않다라는 거 오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오브젝트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이 셀렉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에 보면은 on top when selected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요거는 어떤 속성에 해당을 하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바디하고 이제 스케치들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이제 의도한 건 뭐냐면, 바디에 의해서, 이 큐브라고 하는 바디에 의해서 이 스케치들이 좀 가려지도록 이렇게 일부러 그려놓은 겁니다. 자, 요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이 on top when selected 요거를 disable이 이제 기본 값인데 여기를 이제 오브젝트로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이제 이 스케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스케치가 선택되었을 때 그 선택된 스케치들이 이런 바디들이 밑에 위에 있더라도 이렇게 위에서
보여지도록 하는 게 이 오브젝트입니다. 이때는 이제 근데 얘네들을 개별적으로 선택한다고 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지는 않아요. 스케치 자체를 딱 클릭을 해야지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효과를 주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오브젝트가 아니고 엘리먼트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오브젝트를 선택해도 떠오르지 않는데 요 이제 요 뷰 화면에서 네, 요소들을 하나씩 선택을 할 때마다 선택한 것들만 이렇게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뭐 굳이 이걸 구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굳이 이걸 구별하지 않고 그냥 이네이블을 해버리면 이렇게 잡아도 뜨고, 그리고 스케치를 선택해도 이렇게 뜨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이네이블로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셀렉터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거냐면 요게 이제 true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스케치가 셀렉터블이 true가 아니라 false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때는 여기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렇게 딱딱 클릭으로도 잡을 수 있고 뭔가를 선택할 때 여기 트리에서 이렇게 잡기도 하는데 여기 에딧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박스 엘리먼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잡을 때 뭔가 자꾸 들어오는 게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면은 뭔가 비활성화를 하실 수도 있고 방법 1번은 그리고 뭔가 이제 보이는 상황에서 뭔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렇게 그 스케치를 셀렉터블을 펄스로 놓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박스 여기 지금 박스 엘리먼트 셀렉션 요거를 사용을 하실 때도 그래서 드래그해서 한꺼번에 선택하실 때 안 잡히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점이 네모로 바뀌는 이상한 버그 같은 게 있어 보입니다만 상관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보시면은 밑에 셀렉션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쉐입이랑 그 다음에 바운드 박스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 이거 이제 트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트리에서 우리가 오브젝트를 이렇게 딱 선택을 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도형 모양대로 하이라이트가 될 건지 아니면 여기서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운드 박스로 이렇게 박스가 경계에 이렇게 쳐질 건지 그거를 선택하는 그런 프로퍼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바운드 박스가 되어 있더라도 뭐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개별적으로는 클릭하면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는 똑같습니다. 요 속성은 사실 앞에서도 이제 봤었던 지금 요 바운딩 박스하고 같은 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주면 스케치를 그룹으로 묶어줬었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항상 그룹으로 묶어주는 거니까 요거는 너무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폴스로 놨던 거고 내가 선택할 때만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 셀렉션 스타일을 바운드 박스로 놓고 하시면 여기서 선택할 때마다 어떤 스케치 집합을 이렇게 박스로 보여주니까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오브젝트 스타일하고 그 다음에 셀렉션 스타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에는 비즈빌리티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다루도록 할 건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막 만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지금 옵션들의 선택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값들인데, 옵션이 지금 어떻게 선택되어 있는지를 그냥 이렇게 보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얘네들은 이제 어디랑 엮여져 있냐면, 이 프리퍼런스에 들어가면, 요 스케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스케치에서의 속성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여기서 제너럴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지금 오토 리무브 리던던츠 뭐 밑으로 쭉 있어요. 프로퍼티 속성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쪽 프리퍼런스에서 이제 스케쳐 부분에서 있는 이 프리퍼런스들을 다 차근차근 또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같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